집사람이 썰밤의 열렬한 팬인데요. 옆에서 같이 듣다 보니 저도 애청자가 됐지 뭡니까. 오늘은 특별히 저희 부부가 최근에 겪은 끔찍한 사건을 공유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과거 악연 아닌 악연 때문에 하마터면 저와 집사람은 물론 저희 아이들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죠. 놀라운 반전도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사랑이란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억일 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군 제대 후 학교에서 만난 과 후배에게 첫눈에 반해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했죠. 그 후배는 잡티 하나 없이 뽀얀 피부에 청순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구김살 없이 밝은 성격과 뛰어난 성적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었죠. 저희 과뿐 아니라 전교생이 다 아는 유명 인사였네요. 그에 반해 저는 평범 그 자체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 성적은 고만고만했고요. 못나지도 그렇다고 잘나지도 않은 얼굴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를 가진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나마 내세울 게 있다면 아버지가 작게 사업을 하셔서 나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난다긴다 하는 재벌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후배에게 제 마음을 고백할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언감생심,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곁에서 1년 넘게 지켜만 보면서 홀로 후배를 짝사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슨 복을 타고난 건지 교양 수업에서 그 후배와 같은 조가 됐지 뭡니까. 같은 과 사람이라곤 저희 둘이 유일했기에 늘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꿈만 같았는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그 후배와 관계를 한 발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 중간 과제가 개봉 중인 영화를 보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였는데요. 용기를 내서 그 후배에게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동안 쌓아온 친분 덕분일까요? 다행히 후배는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둘만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죠. 바로 옆에 앉아 영화를 보는데 그녀에게서 향긋한 샴푸 향이 풍겼어요. 그 순간 심장이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했고요. 시야가 아득해지면서 영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지금도 그때 무슨 영화를 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참 풋풋했죠. 어쨌든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조금 전 본 영화 감상, 학교 생활, 취미 등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학교에서 잠깐 대화를 나눌 때도 느꼈지만 그녀와 저는 소울메이트처럼 얘기가 참 잘 통했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멜로 영화를 즐겨본다는 것도 똑같았고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양식보단 한식을 좋아한다는 것도 비슷했죠. 몰랐는데 선배랑 저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얘기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 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떨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을 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어찌나 행복한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그녀와 많이 친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종종 단둘이 밥을 먹기도 했죠. 느낌이 좋더라고요. 주위에서 사귀는 게 아니냐고 놀려도 그녀는 수줍게 웃기만 했으니까요. 보통 여자들은 싫으면 확실하게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건 그녀도 제게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화이트데이에 고백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더군요. 선배도 참, 왜 이제야 고백해요? 여자가 먼저 고백할 수도 없고 그동안 얼마나 속 끓이면서 기다렸는 줄 알아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할 거 다 하는데 사귀자는 말이 없으니 전 선배가 저를 갖고 노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아니, 난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일 줄 모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고백할 걸 그랬네. 저 기다리게 한 만큼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 알겠어.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여자친구에게 호언장담한 만큼 저는 연애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까지 제 1순위는 가족이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생긴 뒤로는 여자친구가 1순위가 됐어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데이트 비용도 연상인 제가 일절 다 부담했죠. 그전까진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연애하는 데는 꽤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여자친구는 모든 기준점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싼 거 여러 개를 사느니 비싼 거 한 개를 사서 오래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자연스레 여자친구에게 뭘 하나 선물해 줄 때도 최고급품을 고르게 됐고요.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들어갔죠. 처음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데이트 비용을 충당했는데요. 계속 손을 벌리는 게 죄송해서 나중엔 과외 알바를 시작했어요. 과 내 성적은 그럭저럭이었지만 그래도 학교 자체는 제법 네임밸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 때문에 과외 알바만 5개 넘게 한 적도 있었네요. 주변에선 그런 저를 보고 호구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학교 제1의 마돈나를 사귀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냥 이용당하는 거니까 헤어지라고 진지하게 충고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화가 났어요. 다들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대로 본인을 꽃뱀 취급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많이 상처 입었어요. 그래도 천성이 밝고 긍정적이었던 여자친구는 잘 이겨냈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기도 했네요. 오빠, 원래 캠퍼스 커플이 대학 내 연예인 같은 거라잖아. 다들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어떻게든 말을 보태고 싶어 한다니까. 우릴 정말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지켜만 봐주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저질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내가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가 나를 사랑하고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 그치, 그거면 됐지. 조금만 참아, 경희야. 나 학교 졸업하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테니까. 응, 난 걱정하지 마. 어차피 오빠 만나기 전에도 난 학교에서 유명했잖아. 사람들 시선엔 면역이 돼 있어서 끄떡없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여자친구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여자친구와 만나기만 하면 저를 괴롭히던 그 어떤 고민도 깨끗하게 날아가 버렸죠.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루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기만 했네요. 그땐 정말 제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멋모르는 20대 젊은 청춘이기에 꿀 수 있는 헛된 꿈이었죠. 저희 사이에 균열이 찾아온 건 제가 졸업반이 되고 취업에 매진하면서부터였어요. 목표로 하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선 학점 외에도 다양한 대외 활동과 자격증이 필요했죠. 특히 저는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배로 노력해야 했어요. 자연스레 여자친구와 데이트는커녕 잠깐 얼굴 볼 시간도 없어졌죠. 처음엔 이해해주던 여자친구도 나중엔 조금씩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때마다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데 여자친구 생일과 자격증 시험 날짜가 겹치면서 마침내 여자친구도 폭발해버렸어요.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생일엔 꼭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오빠가 만나자고 해서 친구들하고 약속도 다 취소했는데 이제 와서 못 만날 것 같다니. 나더러 생일날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는 거야? 미안해, 경이야. 내가 시험 날짜를 착각했어. 내가 네 생일은 시험 끝나고 진짜 제대로 챙겨줄게. 응? 다른 날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생일엔 못 만나는데. 지금이라도 친구들한테 연락해봐.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 싫어. 쪽팔리게 어떻게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고 해? 오빠가 또 약속 펑크 낸 거 다 눈치챌 텐데. 그게 뭐가 쪽팔려? 난 쪽팔려. 애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근대는 줄 알아? 오빠 맘이 변한 거래. 천하의 마돈나 이경이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대. 설마 여자친구가 뒤에서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 시험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선 그 자격증이 꼭 필요했거든요. 알지? 그런 말 하는 애들은 애초에 친구도 아닌 거.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끝까지 생일날 같이 있어주겠다는 말은 안 하네. 그건 안 돼. 알잖아, 나 그 자격증 꼭 따야 하는 거. 사실 지금 이렇게 너랑 실랑이 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 빨리 가서 공부해야 하는데. 뭐? 나랑 이러고 있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초조한 마음에 말실수를 해버렸어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나랑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도 아까우면 대체 왜 날 만나니?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 그 편이 낫겠어. 경이야, 잠깐만 기다려! 여자친구는 붙잡는 저를 뿌리치고 그대로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 전에도 몇 번 싸운 적은 있었지만 여자친구가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일단 시험이 끝난 뒤 풀어줄까 고민도 했지만 그랬다간 여자친구를 영영 잃을까 두렵기도 했네요. 결국 저는 자격증 공부를 뒤로 하고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만나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낸 뒤 그 앞에서 죽치고 기다렸죠. 여자친구는 자기에게 절실하게 매달리는 모습에 약했거든요. 하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여자친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화가 더 많이 났구나 싶었죠. 때마침 비도 내리기 시작해서 더는 밖에서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 감기라도 걸려 알아 누우면 시험이고 뭐고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고 일단 후퇴하려고 했죠. 버스를 타기 위해 여자친구 집을 지나쳐 막 큰 길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으리으리한 외제차가 건너편 길목에 멈추더니 거기서 웬 젊은 남자가 내리더군요. 졸부집안 막내 아들로 유명한 같은 과 동기였어요. 그래도 제법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는 척하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그 동기는 저를 못 본 모양인지 바로 몸을 돌려 우산을 펴고 조수석 문을 열더라고요. 곧 조수석에서 여자 한 명이 내렸어요. 우산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실루엣이 익숙했죠. 두 사람은 우산 아래서 한참을 뭐라고 속살거렸어요. 그러다 이윽고 동기가 여자를 향해 몸을 숙였고요. 길고 긴 입맞춤이 시작됐죠. 민망한 마음에 자리를 피해야겠다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흥분한 동기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렸고요. 탁 트인 시야로 마침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동기와 입을 맞추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제 여자친구였으니까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그 사이에 찐한 입맞춤을 끝낸 두 사람이 서로 떨어졌어요. 여자친구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뒤돌아섰고요. 그제야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오빠가 여긴 어떻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여자친구 앞으로 달려갔어요. 지금 내가 본 게 대체 뭐야? 저 서민철 새끼랑 대체 뭔 짓을 한 거냐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나 모르게 바람 피운 거야? 그래? 여자친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여자친구를 대신해 동기가 앞으로 나섰죠. 야, 미안하다, 상중아. 진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넌 빠져, 이 개자식아!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친구 여자친구를 넘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동안 경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아냐? 너 취업 핑계로 경희한테 많이 소홀했잖아. 그래서 내가 옆에서 위로해 주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게 됐어. 마음만 통한 게 아니라 벌써 붙어 먹은 것 같던데.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두고 봐. 학교에 소문내서 다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거라고. 제 협박 아닌 협박에 여자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오빠, 그러지 마. 그래, 오빠한테 말도 없이 내가 민철 오빠 만난 건 잘못했어. 그치만 나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야. 그동안 오빠 취업 핑계로 나 외롭게 했잖아. 오늘만 해도 그래. 생일날 약속 취소한 것도 모자라서 나랑 대화할 시간도 없다는 둥 막말했잖아. 그게 다른 남자랑 붙어먹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그럼 차라리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야지. 남자에 미친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라. 안 그래도 나 오빠랑 연애하는 내내 과 사람들 시선이랑 말도 안 되는 소문들 때문에 힘들었어. 더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여자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애원했어요. 전에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나오면 애달프고 안타까워서 꼼짝도 못했는데 이젠 가증스럽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내 동기놈이랑 바람을 피워? 지금 이 순간에도 넌 나한테 미안한 마음보다 네 안위만 급급하네. 정말 정 떨어진다. 이걸로 우리 사이는 진짜 끝이야.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 그렇게 여자친구와 바람난 동기를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여자친구에게 줄기차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갑작스러운 시련에 저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격증 시험도 망친 건 물론이고요. 그의 취업 준비를 아예 통으로 말아먹었죠. 학교도 한 두어 달을 계속 빠지다가 이대로는 제적당한다는 조교님 협박에 간신히 다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학교엔 제가 전 여자친구 바람 때문에 헤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더라고요. 저는 입도 뻥끗한 적 없는데 그날 거리에서 실랑이 하는 모습을 누군가 발견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나갔을 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고요. 다들 저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더군요. 야, 괜찮냐? 그러게 내가 경희 걔 꼬리 9개 달린 불려시 같다고 했잖아. 네 단물 쏙 말아먹고 바로 서민철한테 달라붙은 거 봐라. 야, 걱정하지 마. 우리 과에선 그 두 년놈들 절대 받아주지 말고 배척하자는 여론이 대세니까. 그리고 힘들면 같이 술이나 먹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시간이 흐를수록 전 여자친구와 바람난 동기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나중엔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과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죠. 소문의 질도 점점 나빠졌어요. 전 여자친구가 동기 애를 뱉다는 둥, 동기 말고도 만나는 남자가 한 트럭이라는 둥, 원조 교제를 한다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많았네요. 맘 같아선 정정하고 싶었지만 그땐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 사이 전 여자친구는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그만뒀고요. 바람 상대였던 동기도 도망치듯 군대로 갔죠.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둘이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참, 남녀간의 인연이라는 게 부질없다 여겨지더라고요.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딱 달라붙어 지내다가도 한번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마니까요. 그 뒤로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면서 살았어요. 사실 전 여자친구에게 몇 번 연락이 오긴 했는데요. 호기심에 전화를 받아보니 너무나 뻔뻔한 말을 하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오빠뿐이었는데 오빠가 날 너무 외롭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혹해서 그만.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오빠 없인 정말 못 살 것 같아. 난 더는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잘 살자. 오빠, 전화 끊지 마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 응? 만나서 얘기하자. 난 너랑 더 할 말 없어. 끊는다. 그 뒤로도 전 여자친구는 수시로 제게 연락했어요. 나중엔 수신 거부하는 것도 지쳐서 핸드폰을 바꿔버렸죠. 사실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매달리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일부러 더 전 여자친구를 무시했죠. 그리고 그만큼 공부에 더 매달렸어요. 덕분에 대학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요. 원하던 회사인 들어가진 못했지만 나름 내실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네요. 첫사랑에 너무 대여서일까요? 회사원이 되고 나니 여러 군데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지만 전부 다 거절했어요. 누굴 만나 다시 연애를 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일에만 매진한 덕분에 동기들보다 빠르게 대리를 달 수 있었죠. 부모님은 그런 제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됐던가 봐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자 그때부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잔소리하시더군요. 심지어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결혼할 만한 여자를 물색해 맞선을 주선해 주기도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 맞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형식적인 만남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웬걸 두 번째 맞선에서 운명의 여자를 만났지 뭡니까. 그녀는 아버지 회사 거래처 사장님의 딸이었는데요. 전 여자친구처럼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단아한 외모에 섬세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정숙한 여자였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남자 한 번 만나본 적 없는 내성적인 성격이라더니 과연 저를 대하는 게 어딘지 모르게 어렵고 서툴러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에 더욱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여자친구와 완전 정반대의 외모와 성품을 가졌기에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거절하지 않았고요. 결혼을 전제로 1년 정도 만나다가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네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가정적이고 현숙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묵묵하게 지지해주는 편이었어요. 일에 쫓겨 정신없이 달리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과 잘 정돈된 집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을 때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행복했네요. 하지만 약 2년쯤 지났을 때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태어난 직후였죠. 초보 부모에겐 아이 하나도 버거운데 하필이면 삼신 할머니가 쌍둥이를 점지해준 게 문제였어요. 이미 생긴 애를 지울 수도 없고 결국 둘 다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키우는 건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딱 2배로 더 힘들었어요. 둘이 동시에 올 때 한 명을 달래주면 다른 한 명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한 명을 달래주면 또 다른 한 명이 난리가 나고, 둘 다 달래주기엔 또 손이 모자라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당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도울 여력이 없었어요. 다른 부부들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쯤 저희 어머니는 유방암 수술로 회복 중이셨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처남이 결혼하면서 같이 해외로 건너간 상태였거든요. 결국 육아는 고스란히 아내 혼자만의 몫이 됐고요. 홀로 고생하던 아내는 나날이 히스테릭해져 갔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느 때처럼 아이 울음소리에 잠이 깬 어느 날 밤, 쌍둥이들을 달래주기 위해 옆방으로 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아내가 우는 아이들 앞에 칼을 들고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칼은 왜 들고 있어? 제 말에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던 아내가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본인도 깜짝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던져버리더군요. 내가 미쳤나봐. 왜 이런 걸... 난 그냥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발 조용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 홀로 패닉에 빠져 중얼중얼거리던 아내는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나봐 여보. 나 우리 애들을 죽이려고 했어. 아무리 달래도 안 그치니까. 젖을 줘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기만 하니까. 애들이 날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았어.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했어. 내가 미쳤지 정말. 난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달려가 아내를 품에 안고 달래줬어요. 괜찮아 여보.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진심이 아니었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미안해.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극한에 몰린 줄도 모르고. 그동안 일을 핑계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게 그렇게 가슴에 사무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이튿날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산후 우울증이라 하더군요.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한 번 더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일을 좀 줄이고 같이 육아를 할까? 아니야. 당신 지금 한창 사업에 전념해야 하는 때인데. 나한테 그깟 회사보단 당신이랑 애들이 더 중요해. 아니야.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당신이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지. 그래도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 나 혼자 쌍둥이 둘을 케어하는 건 무리야. 그래서 말인데 베이비시터를 쓰면 어떨까? 조리원 친구 한 명이 이번에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고. 당시 사업을 막 시작했던 때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아내의 그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정